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 포인트입니다. 애매한 경제지표, 발목 잡은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컨센을 하회했고요. 또 2차 부채 한도 협상 다시 한번 결렬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6월 전까지는 그래도 협상 마무리하면서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흐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 보시면 애매한 경제 지표로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결렬된 2차 한도 부채 협상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전일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장 컨센서스인 0.8%에 못 미치기는 했지만 2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음식 서비스, 주유소와 같은 이러한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대조군의 그 소매 판매 수치는요, 전달 대비 0.6% 증가하면서 연초 이후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또한 그 자동차 생산 호조에 힘입으면서 전달 대비 0.5%가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장전에 발표된 애매한 지표들로 인해서 장중 내내 혼조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는 2차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캐나다 물가 상승률의 반등과 또 생각보다 견조한 소매 판매 산업 생산에 자극을 받은 듯한 모습이고요. 어제 출동한 그 로레타 메스티 클리블랜드 패드 총재와 같은 이러한 그 패드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일제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었고,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봐야 되겠죠.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 덕분에 오래간만에 지수가 안정적인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의 상승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권의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OLED 관련주들 드디어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3연상에 성공한 소록스를 대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베니아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따라서 야스, 프로2000, 우리 ENL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아직 신뢰할 만한 이러한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 없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서 접근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사로 방한한 젤렌스키 영부인과 또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라든지 비살상 군사장비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지뢰재고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장주라면 디알텍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에이트원 그리고 웰크론, 퍼스텍과 같은 일부 방산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테마 또한 여전히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대장주를 본다라면 성우하이텍이죠. 성우하이텍이 대장으로 나서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SJM 그리고 화신, 아진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또 새롭게 양자암호 관련주로 나타난 종목이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라고 신규 상장주로 양자암호 관련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캐나다 광업권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대원화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인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화성밸브, 그리고 원격의료 관련주인 JLK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와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수 반등은 중장기 푸트에 대한 추가 매수의 기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크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의 반등을 추가 매수가 아니라 비중 축소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자. 매크로 쪽 지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단기 스윙 전략입니다. 자, 오후장에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공략 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섹터 폭염 관련주입니다. 아직 5월인데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진짜 한여름에는 어떻게 이 더위를 버틸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고 일부 경상도 지역에는 34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고 해요. 지금 이 시기에 폭염 관련주를 사는 게 맞을까요? 네, 정말 최근에 굉장히 덥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대급 무더위가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상승을 하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면 이러한 라니냐 현상이 약 3년간 지속되면서 아시아 지역 기온이 그나마 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요. 올 5월에서 7월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지난 3월에 발표한 걸 보면 6월에서 8월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엘니뇨 발생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엘니뇨 현상이 오게 되면 여름의 기온은 더욱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러한 그 상황들이 미국 북서부 태평양 지역에서도 비정상적인 높은 기온이 관측이 되고 있고, 시애틀에서는 역대 최고 기온이 갱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도 보시면요, 17년 만에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동이 되었고요. 또 싱가포르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햇볕만으로 달걀 프라이가 완성이 될 정도로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에도 5월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 다국적 기후 연구 단체입니다. 세계 기상 특성 WWA는 최근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고온 현상이 지구 온난화 이전이었다면 4만 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서는 올해 말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무더위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평소보다 빠른 시점부터 폭염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역대 최고의 무더위가 올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빠르게 폭염 관련주에 관심을 돌려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은 전력 설비 기업이에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최근에 미세먼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죠. 전력 인프라라든지 기초 공공 사업이라든지 플랜트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는 업종을 보면 최근 시세를 강하게 주고 있는 자동차 부품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전력 설비 쪽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충전소 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확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동사는 그 한국전력공사가 향후 15년간 송전전 설비의 56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부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1년에 한전과 가공 송전선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그 전력 설비 추가 증설 기대감으로 인해서 폭염 관련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시세가 나온 그러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찍고 윗꼬리를 달리긴 했지만 여기서 들어온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다시 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우상향하면서 따라가는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만큼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3,700원 그리고 목표가 4,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폭염 관련주 재룡산업입니다. 매수는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대응해보시고 목표가는 4,9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AS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바로 주신 공략주죠. 비츠로테크입니다. 하루도 안 돼서 수익률 11%를 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을 짧게 챙겨가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직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못했는데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네. 제가 어제 다중 모멘텀 복합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우주 발사체 부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국제 핵융합 실험로 수주 이력도 부각이 되고 있고, 전기 제어 장치 개발도 하고 있다.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관련 이슈로 상승한 모멘텀은 뭐냐면, 방산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주 좀 움직이는 모습 나올 때 함께 움직였고요. 지금 윗골이 달리고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중 모멘텀이 시장 중간중간에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챙겨보시면서 눌러준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마른 재료들 중에 하나가 나와서 잠시 오늘 시세를 준 것뿐이죠.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다시 접근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수 관점 가져보면서 다양한 모멘텀 좀 슈팅 나올 때까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YG 플러스 보겠습니다. 엔터주들 웨이브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YG 플러스 6,300원 지지 보면서 계속 더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6,300원 정확하게 지지 받으면서 현재 7,000원 돌파도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홀딩해 볼까요? 네. 이 6,300원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도 시세를 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인데요. 이제 지금 이 자리 한 7,300원 부분은 일단 추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자리고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익 챙겨 가시면서 홀딩 해보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7,300원 구간에서 수익 챙겨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종공업, 지금 신고가 이후에 계속 단기 이평선 잘 유지하는 그림 계속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차가 미국에 이어서 멕시코에도 생산시설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가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에라든지 HL 만두라든지 성울 하이텍인데요.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소형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세종공업 동사가 그중에 수혜주로 부각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어제도 제가 조정이 음봉을 차트 보시면요. 자,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낼 때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정 이후에는 이렇게 양봉을 켜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세종공업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9,000원대 목표가 보시고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공업은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